네네네. 예, 예, 예. 그 오늘 제목을 그 국민의힘당 보수우파 아니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5.16 혁명 60주년 어제였는데 어제 네. 그 현충원에 그 참배를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이제 그 뭐 정치적인 어떤 그죠? 그걸 위해서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화환이 있었고 또 조은진 대표님 우리 공화당의 대표님 화환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 국민의힘당에서 꽃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참 이 보수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많이 그 서글펐습니다. 어제는. 그전에는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할 때는 예? 정권을 잡고 뭐 그전에는 그 눈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던 그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5.16 혁명 관련돼서 하고 국민의힘당하고 이 관련돼서는 좀 논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정치란 것은 사실 뭐 이념이다 좌다 우다는 궁극적으로 그 국민들이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치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예. 그걸 이념적으로 정립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그 보수적 가치 기반을 두기도 하고 또 뭐 진보 같은 그걸 배분해 어떤 사회주의 어떤 기본을 가지고 배분의 어떤 비중을 두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 거기에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5.16 혁명이 맞고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이 70년 역사상 정치를 최고 잘했다 이 뜻이네요. 저는 그 70년 근대사가 아니고요. 예. 그 한반도 5천년 역사. 5천년 역사에서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고요. 역대 어느 임금들도 결국 어떻게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렇지. 그게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관료들이 어떤 탄관놀이를 없애고 그 정부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떤 정치하고 또 어떤 뭐 과거부터 어떤 그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어떤 가치를 많이 두고 있지만 아니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 예? 가난한 나라님도 먹고 한다. 예? 핵심은 어쨌거나 국민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 부분인데 저는 그런 관점 봤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었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그 과정도 보면 이제 사실 그 이승만 박사가 4.19 혁명 후에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말년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승만 박사의 어떤 그 부통령 그 밑에 이제 부패한 관료들이 많이 있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당시 이제 그 뭐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도 있어 가지고 결국 이제 4.19 혁명이 이루어지고 4.19 혁명이 되면서 그 4월 26일 날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한단 말이에요. 하야를 하면서 이제 소위 제2공화국이 이제 그 준비가 태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966월 4.19 혁명 후에 6월 15일 날 이게 이제 그 장면 내각이 소위 내각제가 들어서거든요. 내각제가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윤보선하고 장면 씨하고 이게 소위 신파 구파 해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대립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어떤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개파나 세력 다툼에 상당히 이제 몰두한. 그러니까 이제 그 4.19 혁명 이후에 막 사회적 굉장히 대혼란이 막 이렇게 가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자기들끼리 정치 권력 싸움하면서 민주당 내 신파 구파 싸움이 일어나면서 계속 갈등이 되니까 백성들 소위 국민들은 정말 뭐 혼란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거의
거의 가난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시대적 상황도 국제적으로 비교받아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예. 사실 뭐 우리가 정말 초급 목표로 연명하다시피 정말 최악으로 달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하고 찌드는 이런 세력을 가려엎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저는 뭐 구할 수가 없다. 그런 나는 구국의 결단이고 혁명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적으로 그 5.16 혁명은 저는 위대한 어떤 구국의 결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예. 또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게 현재 오늘날 좌파든 우파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자동차가 집집마다 몇 대씩 다 있잖아요. 젊은 친구 집 있고. 그럼 요즘 뭐 직장 생활하면 자기 자차를 갖고 또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TV는 정말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에 가장 그 부유하게 사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이전 예. 지금같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 가장 사실은 5천 역사에 가장 그 부유하게 사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 그 여기에 근간을 닦은 게 결국은 5.16 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그 시발점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을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립이 돼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이제 관철시키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5.16 혁명 이후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결국은 이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업인들 뭐 정주영 전 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병철 회장이나 그러니까 이 기업가 어떤 창업가들이 뭐 혼신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든 뭐 고속도로 중공업부터 해서 화학 전자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 또 이 파견해서 어떤 미국으로부터도 원조도 또 받고 또 이 한일 수교를 통해서 우리가 돈 한 푼 없잖아요. 예. 그 수교를 통해서 이제 그 종잣돈을 가지고 우리 어떤 그 중공업이나 포철 같은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을 건설하는데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경부 고속도로를 정말 어떤 그 건설한다거나 여러 가지 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00년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 5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냐 지도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난으로부터 5천년의 어떤 그런 그 고리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이 어떤 근간의 주춧돌을 세운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만약에 5.16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아마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국회도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는 그것이 바로 여의도 정치 세력이고 그것이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항상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발전 가도에 항상 발목을 잡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홍수할 때 들어눕기도 하고 반대를 하고 반대하고 이들은 뭐냐면 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어떤 정치적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것이 민주화 인양 선동하고 이들은 국가 발전과 국가 아젠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어떤 그런 그 비전 없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반대하면 그것이 민주화로 둔갑되는 이런 그 아이러니한 논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집권 후에 한 게 뭐 있습니까? 김영삼이나 IMF 불러왔고 김대중이는 뭐냐면은 김대중이 그 홍삼 투려갖고 어떤 부정부패 가장 많은 부정부패를 양산한 어떤 시대가 김대중이었거든. 그리고 김대중은 결국은 김정일이가 이 300년 아사하는 그런 가만두면 이제 무너지는 그 상황에 박지원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들이 민주화라고 주장했던 하나의 그 집권 시 또 집권 이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근간은 뭐 역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좌우든 우든 누구든. 근데 그걸 발목 잡는데 이들이 그냥 독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독재라는 것도 웃기는 게, 결국 어떤 국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같이 수긍을 하게 되면은 국가 정책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죽도 박도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굉장히 그 환경에 대한 한 예를 들면은 그 누구야 그때 그 스님 한 분 있어갖고 지율스님인가 왜 도룡뇽 사건 해가지고 예. 그 사패산 터널.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환경이란 말을 내세우지만 결국 어떤 그 큰 틀에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희생과 양보는 필요한 거예요. 정책 입안해 나가는데. 예. 근데 결국은 큰 채 전체 99보다는 1을 두고 반대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상대를 독재다, 반민주다, 이렇게 이제 매도해가지고 자기들은 선인 양, 상대는 악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게 소위 좌파들의 선전선동이고, 그것을 민주로 포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이 좌파 세력이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승만 박사가 결국 이제 그 북한은 김일성과 통치를 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가 이제 건국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어쨌거나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그 씨를 뿌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정착적으로도. 예. 그리고 그 부분에 후에 큰 틀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경제적인 어떤 그 재건, 5천 역사의 어떤 가난을 끄는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보수 우파라고 지칭한 정치인이든 또는 국민들 간에 이걸 부정한다는 자체는 그건 빨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결국 그 두 분의 어떤 그 지난 하나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기반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당이란 것은 결국은 어떤 정치 이념이 중요하니까 어떤 그 정치적 노선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출발부터가 자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이란 가치, 그리고 이 남북의 어떤 강한 어떤 멸공정신,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실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노선과 가치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승만 박사나 이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우리가 잘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토대 하에서 대한민국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기념일이든 이런 가치와 정신을 매년 기려야 되고, 그것을 청소년들 교육으로 시켜야, 왜? 그것이 대한민국 근대사의 핵심적인 어떤 성공 그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젊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정당에서는 그 두 분의 어떤 그런 그 이념과 노선, 가치, 정신을 계속 기리면서 대한민국을 발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6이라는 정리하면은 어떤 그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구국의 결단이었고, 대한민국을 5천년 역사의 가장 강건한 국가로 부국 강병 만드는 그런 하나의 결단이었다. 그것이 저는 5.16의 어떤 그 평가고 정신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주장하고 그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스럼 없이 자랑하고, 저는 왜냐면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도 결국 이성계가 해군을 통해서 이 조선을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 조선을 건국하고 뭐 등등 뭐 이성계부터 이방원부터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나왔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이 지난 역사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고려도 말기에 부패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성계가 결국 어떤 그 조선을 건국하듯이 그 시대 상황에 이제 그 운명이 닿으면은 결국은 새로운 어떤 그 리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런 측면에서 결국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혁명은 구국의 결단이었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를 새로이 어떤 그
정말 쓰는 그런 하나의 저는 시대 상황에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정신을 길이 좀 본받아야 된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기업가들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 통치 부분들 어떤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계획 이 정책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은 해외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또 모델로 삼아가지고 어떤 그 발전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그 대한민국 근대의 어떤 그 발전, 현대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는 그것이 5.16 혁명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결국 위대한 혁명이고 지금 그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 정치적으로 그 혼란할 때 외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상 그 장면 내각제에서 김일성이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우리 이제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80불 정도 대한민국의 그 소득이 그리고 북한은 4배 240불 정도 된 상황에서 상당히 그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5.16 혁명을 했다. 그죠? 5.16 혁명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연 설명드리자면 결국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게 폐허로 됐잖아요. 모든 게 완전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원도 없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소위 정치한다는 이 위정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싸우고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정말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그 한 방에 다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에 군부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느 어떤 그 지도자가 그 당시 어떤 그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재편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국민들은 뭐 완전히 굶주림 속에서 사지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죠. 뭐 사실상 그죠? 지금요 유튜브에서 그 1960년대 50년대 어떤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아마 이 필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게 조선 시대인지 정말 500년 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또 상상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의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뤘다는 건 그건 기적이었거든. 정말 기적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앞으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은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것이 5.16 혁명의 어떤 위대함이고 당시에 또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에 모든 혜택은 결국은 후대 국민들이 결국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감사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저는 이것이고요. 이런 어떤 이 가치와 정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적이든 정치사적이든 어떤 다양한 개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기념관도 설립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이 빨갱이 좌파들을 몰아내는 이념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 재정립하는 새로운 어떤 사고를 갖는 저는 그것이 저는 보수의 정신이다. 그래서 사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혁명가이면서도 개혁 하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어떤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보수적 고루한 어떤 그런 사고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어떤 발전,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럼 잘 살기 때문에 민주화가 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5,000년 어느
대통령이 어느 임금이 그저 그렇게 위대한 어떤 그 업적을 남길 수 있겠어. 세종대왕도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고 세종대왕, 영조대왕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런 지난 뭐 수백년 수천 년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만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북북 강병으로 만든 지도자가 있었나? 저는 그걸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혁명을 바라봐야 되고, 저는 뭐 어쨌거나 이 5.16 혁명은 매우 위대하고 그 혁명 정신을 빗대가지고 그 녹아있는 그 이면의 혁명 정신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저는 그런 본인이 얼마나 검소하게 정말 혁띠에 신발하고 정말 검소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뭐 결국 정치적으로 참 안타까운 어떤 결과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 그 정신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실은 그 국민의힘당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역대로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보면 이념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거기에 이제 허점이 있다고 보는 게 이념 노선이란 부분이 대한민국이 과연 보수가 있느냐, 국민의힘당이 보수냐 이런 부분을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그 공식적으로 2016년도 12월 9일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사라졌다. 이때 사라졌다. 진짜가 가짜에 의해서 완전히 그 파괴되는 그것이 2016년 12월 9일날 탄핵 소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뭐 새누리당 그 이후에 탄핵되고 나서는 가짜 그러면 보수 우파 정당이었네요. 그렇죠. 왜냐면요. 예. 그 보수라는 걸 어떤 그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우리가 어떤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그 한국의 특수 환경에 기반한 어떤 가치가 보수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그 노선이고 가치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몇몇 정치 세력 그 사욕에 찌든 정치 세력들이 결국은 내부적인 어떤 그 칼을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혜택받는 그러니까 좌파 상대 적들이 좌파가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먹어버린 이런 하나 참극을 가져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상적 선거를 통해서 선거란 거는 좌우가 모든 에너지 집결해가지고 그게 단판 승부를 보는 게 선거란 말이에요. 예. 민주주의. 그렇게 했을 땐요. 이게 누가 대통령이 어느 세력이 대통령이 됐든 간에 정권을 잡든 간에 어느 정도 야당이 존재하게 되고 또 어느 또 여당이라 일방적 독주를 못해요. 대한민국 항상 45대 55라는 그런 그 팽팽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이라는 그러니까 좌파에 의해서 저질러진 탄핵이 아니라 소위 보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내부적인 총질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힘을 우리가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마음 놓고 문재인이 지난 4년 반 동안에 마음 놓고 사회주의적 노선과 대한민국 파괴에 그러니까 김정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파괴에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장 보수 정당이 난 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뭐 저것들은 이중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국민의 진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보면 대부분 다 과거에 보수 정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소위 주사파에 몸담았던 특정 지역 세력들이 상당히 대거 투입돼 가지고 소위 기존의 어떤 보수 정당을 완전히 찍어 눌러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노선과 가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이게 지금은 뭐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보수란 어떤 용어 자체를 빼버리자 그리고 중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어떤 그 이념 통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말씀 이념 통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냥 표를 의식해서
중도의 어떤 노선이 뭐 중도라는 개념이 뭐예요?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하고 자기 정치 노선을 가지고 하는데 중도라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오직 국가가 망하더라도 국민이 참혹하게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표만 속여가지고 좌파처럼 파퓰리즘 하듯이 표만 의식하는 이런 형태로 정치판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힘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건 명확한 거. 자기들 스스로도 보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파 세력들을 많이 집어넣어. 그리고 김웅이나 소위 조수진,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전부 다 또 누구야, 그 좌파의 정의당에 있었던 진중권 같은 인물을 초빙해가지고 보수에 대한 어떤 길을 묻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급진좌파의 어떤 그 노선을 걷던 친구를 이렇게 세미나하고 스피커로 해서 보수의 길을 문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거. 그만큼 그 보수가 없다는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현재 상황이 국민의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자는 보수 인물이 아니라고요. 저는 좌파에 몸담았던 인물이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노선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노선의 어떤 국가 통치, 국가 경제, 국가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한 어떤 경제 배분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사고하는 구성원들도 노선도 보수의 가치에 기반을 둔 것 아니다. 그래서 저 국민의힘당은 보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보수파 정당이 또 보수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좌파가 호남을 기반으로 좌파가 이제 표를 그쪽을 압도를 해버리니까 예. 나머지 표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표 받는 걸 보수라고 가장해서 보수라고 이제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판하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보수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힘당은 아니다. 그 몇몇 구성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또 제가 왜 이들이 이제 보수 정당이 아니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이승만 박사의 근대 사였던 이제 그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예, 건국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이었던 그 우리가 경제 강점 어떤 부국 강병. 예. 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걸 또 강조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비판하면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5.16 혁명 60주년 기념일에도 불구하고 화환을 놓지 않고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라고요. 왜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부국 강병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거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들은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다고 스스로 저는 그 반증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뭐 어제부로 보수 우파 정당의 종지부를 찍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는 뭐 사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이미 2016년 12월 9일부로 이미 그 보수 정당은 이미 그 사망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역설적으로 또 반대로 보면은 5.18 며칠 전부터 광주에 가서 비석을 닦고 병성쇼를 다 하는데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이게도 어째 싫든 좋든 간에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영남을 기반으로 한 그 소위 보수 정당이 양대 그 정치 세력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리고 어느 정당이 더 국민들 지지를 받느냐, 어느 정당이 더 국가와 국민을 더 부국으로 만드느냐, 이것에 결국은 중도 세력들이 표를 주고 안 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성공한 대한민국 건국과 어떤 이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그러면서 5.18을 호남을 눈치 보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4.3 어떤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4.3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국가의 결국은 안다는 세력이었다면. 그런데 원희룡 같은 자도 보면 제주지사로 있을 때 4.3을 그 사실 그 빨갱이들이 난동 아닙니까? 예. 그리고 5.18 같은 경우도 지금은요 역사가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기로는 이미 80년대 초반에
김대중 이런 대통령 그 내란 선동 사건을 김대중 사형 선고받았잖아요. 예. 그것이 최종 대법에서 확정 판결난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1995년도에 김영삼이가 소위 5.18 재평가 작업을 통해서 그거를 뒤바꿨다고요. 그리고 노무현 때 그걸 또 완전히 뒤바꿔버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그 평가가 달라졌고, 그것은 셀프 평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고, 또 남북 통일 이후에 정말 그 지반원 박사가 주장한 대로 북한군이 결국은 개입 하는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남북 통일 후에 어떤 그 역사적 사료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근대사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그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일부 특정 세력 어떤 정치 세력에 따라서 그것이 뭐 민주화 운동 용자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지역에 발발했지만 그 정말 그것이 정말 그들이 주장한 대로 민주화였다면은 그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유산으로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 자체도 이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 또 거기에 그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막 혜택도 엄청나게 받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돼. 국가는 단일 어떤 그런 그 상벌 제도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은 소위 국민의힘당이 보수 정당이고 정상적 사고의 가치 정당이라면은 비판하고 비판이 언론으로부터 상대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그것이 정치인이다. 그것이 지도자인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치인 어느 지도자도 그 부분에서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눈치 보고 잘 보려고 하는 소위 노예가 되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실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들은 우리 스스로 내부의 보수 정당의 가치도 허물어버리고 오히려 좌파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수 정당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중대라기보다는 호남의 노예 정당이네. 노예 정당.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보여져요. 아니 왜냐하면은 잘못된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비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정치고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는 자기 바른 소리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바른 소리에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정치인이고 그 지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겁하게 언론의 어떤 비판과 정치적인 어떤 그 자기 입지 때문에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그 지도자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더더구나 보수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5.18을 비판 못합니까? 왜 바른 소리 못해요? 아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산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이거 북한의 어떤 이 독재 국가에서도 하나 하는 그런 그 행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소리 못 합니까? 그런데 쟤들도 그게 될 텐데 꼼짝 못 할 텐데 자갈을 물리면 국민의힘당 그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그 대한민국 지금 급속도로 지금 좌경화 되었었고 이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는 이 상황에 이 정치 세력들마저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당은 더욱더 괘씸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아니 그 보수파 국민들 표를 준 그 국민들을 완전히 쏘겠네요.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네. 이게 표를 보수파 그 정체성을 지키고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라고 이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 정당이 이제 뭐 양대 정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호남은 민주당, 경상도는 이제 뭐 소위 그 보수 정당으로 돼 있는데 예. 의뢰이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숨고 또 자신의 어떤 사용만 차리는 이런 세력들이 정치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좌익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좌익들은 자기 편이 감옥소 가더라도 벌써 한명숙이 같은 경우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도 아니라고 막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저들끼리 또 뭉치고 꽃다발 쭉 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죄 없는 대통령을 사기로 감옥에 넣어가 탄핵시키는데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 세력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당의 정치는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하는데 보수라고 표방하지만 실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매우 잘못된 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민주노총이나 정의당이나 좌파들은 굉장히 투쟁력이 강하죠. 예. 그 자기들끼리 했던 그 단합과 이 투쟁력이 대단히 높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들은 소위 보수는 모래알 같은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소위 보수라고 주장하는 이 세력들의 어떤 그 분포를 보면요. 우리가 참 잘못된 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거나 학창시절 어떤 그 공부를 잘해서 뭐 의사 판검사 등등 어떤 뭐 그런 사회에 더 지도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 이거는 보수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보수 아니에요. 그건 기회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좌파들 공격하는 게 바로 그것이 보수가 아닌데 보수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멤버들이 법조계 대부분 또 뭐 고위 관료들 뭐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가 이런 인물들을 보수라는 울타리에 가둬가지고 그것이 보수처럼 비치다 보니까 저들 이 좌파들 눈에는 이게 이제 비판받는 그 세력으로 되거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보수를 가장 아마 강력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고 또 그분들의 투쟁력이 대한민국에서 하면 가장 아마 투쟁성이 강한 분들일 거예요. 소위 뭐 민주노총이나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아마 그런 투쟁 갖고 있는데 사실 바로 그러한 투쟁 정신이 시대적으로 보수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돈이 많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것이 보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충실하게 추구하는 거기에 몸바쳐 투쟁하는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저는 보수의 정신이라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보수판이 매우 재편돼야 되는데 그 보수의 가치는 우리 공화당 같은 시대적 소명의 강한 투쟁력, 애국심으로 정말 어떤 무장한 이런 그 정치 결사체가 중심이 된 코어가 되는 어떤 그런 정당이 저는 그 보수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같이 그 합류해서 저는 어떤 투쟁력이나 전문성이나 어떤 가치나 노선이나 애국심 이 부분들이 저는 그 소위 보수파의 정당으로서 재편돼야 돼야 저는 저 좌익들을 상대로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국민의 진당 같은 보수가 아닌 기회주의 어떤 그 이중대를 저는 반드시 정리시켜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뭐 향후의 미래 롤모델은 어쨌거나 이승만 박사와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어떤 뭐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 사실 뭐 전두환 대통령 시대적으로 나름대로 좋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좌파들의 비판에 눈이 멀어가지고 숨고 다른 소리 못하는 이런 그 기회주의 세력들은 쓸어버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노선 가치를 충실히 지키는 이런 어떤 그 저는 진정한 보수 정당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뭐 현재로서는 저는 뭐 우리 공화당 같은 그런 뭐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네네. 그 보수파 국민들한테 좀 한 말씀을 예. 저는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잘 살고 잘 먹고 또 해외 나가면은 또 자부심도 갖고 삼성이라는 휴대폰에 대한 자부심과 현대자동차 또 어떤 그 뭐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해외여행도 참 많이들 가시고. 예. 그럼 이 출발점 어디서 비롯됐느냐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 더더구나 뭐 젊은 층을 제외한 소위 어느 정도 뭐 중장년층 같은 분들은 어떤 배고픔도 경험을 했었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상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위대함도 또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출발점은 결국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둘째 그 기반 하에 결국 5천년 가난의 어떤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위대한 그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국의 어떤 그 리더십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경제인들 이병철 뭐 정주영 같은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 창업 기업가 정신 그분들의 희생과 어떤 열정과 노력하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는 그 부분들 그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노선과 가치다. 여기에 부끄러워하고 비판한 정치 세력들은 전부 다 정리시켜야 될 적이다. 보수의 적이다.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당의 그 이승만 박사의 어떤 간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우리 그 보수 역대 어떤 그 정권의 대통령들의 어떤 그 인물 사진이 없다면요. 그건 전부 사건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한 회초리 들 땐 들고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또 지지할 때는 지지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완전히 허물어져 가면 좌파에 완전히 좌경화 되고 사회주의화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그 맹목적으로 어떤 그 다수당이라 찍지 말고 정말 지금은 투쟁하는 그런 정당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